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률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슈입니다. 최근에 또 아파트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만 현실은 아직까지도 암담합니다. 경비원 보호법 개정 등 적지 않은 변화도 뒤따랐지만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 노동자를 폭행했다. 이게 잊을만 하면 이런 기사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에서 이 입주민의 가족인 편의점 직원이 경비원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유가 점포 쪽으로 눈을 치웠다라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행히 이 폭행 모습을 본 다른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가해자는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바로 옆에 있는 경비실로 다시 찾아와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출입이 등록되지 않은 친구의 차를 타고 온 뒤에 차단기 열어주지 않는다, 왜 안 열어주느냐며 경비원한테 침을 뱉고 또 욕설을 하고 주먹질까지 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코뼈가 부러졌고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비원도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박 기자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고 최희석 씨 사건, 입주민 갑질에 억울하다고 유서를 남기고 떠난 내용인데 아직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광북구에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감금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심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권고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인데 이보다 더 무겁게 처벌이 나온 겁니다. 그 이유는 심 씨가 반성을 하지 않고 유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무거운 형량의 배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심 씨는 이 판결에 지금 불복해서 항소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심 씨는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4일 보석을 신청했지만 예상하신 것처럼 기각됐습니다. 네, 고 최희석 씨의 형이 앞으로 제2, 제3의 최희석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최희석 씨가 죽음을 통해서 알리고 싶었던 내용, 경비 노동자를 향한 멸시와 갑질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정부가 제2의 최희석 사태를 막고자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도 생겼지만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이런 갑질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을 일단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 조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고요. 국토교통부는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를 비롯해 괴롭힘 발생 시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피해자 보호 조치, 또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금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 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관리규약 준칙을 새로 만들고 각 아파트는 이를 바탕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경비원에게 갑질한 경우에 당사자 물론이고 이를 방치한 입주자 대표회의도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자치단체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비원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관리 규약이 개정이 안 돼서 좀 시행이 안 된 것 같은 상황인데 상반기까지 이번 조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경비원분들이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일단은 경비원들을 갑질해서 보호할 수 있는 한 발 나아간 조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지자체에 미리 전달했던 관리규약 준칙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내 괴롭힘이라는 이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지위 등 우위를 이용한 폭언, 폭행, 또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일상에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글쎄요, 과연 이건 어떻게 이해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약간 이해가 대충은 되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리송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이라는 그 부분, 이 구체적인 유형을 과연 괴롭힘을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알리고 또 정착시키려면 과연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 사례를 좀 열거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 해결 절차 등을 관리 규약에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막상 경비원이 괴롭힘을 당했고 이런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됐더라도 어쨌든 입주민이 갑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신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준칙안에 따르면 지금 경비원은 괴롭힘 사실을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사실상 이 경비원의 시체말로 밥줄을 쥔 주체입니다. 그런 만큼 현실적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경비원들의 고용 구조를 보면 대부분 간접 고용 형태인데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 대부분 외주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간접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9년 전국 아파트 경비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경비원 3,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94.1%가 1년 이하의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 구조가 개선이 돼야 근본적으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각에선 그래서 지금 1년 미만의 이런 단기 계약이 반복된다면 경비원 괴롭힘 금지법 규약이 아무리 나와봤자 이건 껍데기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현실에서 경비원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겪어도 규약대로 신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괴롭힘에 대항해서 근무 장소를 변경한다는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 역시 일자리 다시 구하기 어려운 이런 대다수 고령 경비원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조항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은 어떤 단어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온라인 직장 갑질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재택근무 굉장히 많아지면서 생긴 용어입니다. 아마 딱 듣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갑질을 온라인으로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갑질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업무 시간 외의 지시가 4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가족, 자녀 관련 사생활 개입,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직장 갑질 사례와 얼추 비슷하다 싶으실 텐데 비대면 시제를 맞아서 새로운 직장 갑질 유형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화상회의 시 외모나 복장, 태도를 지적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성희롱 당했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원격 근무 시대를 맞아 사생활 침해 사례가 속출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비원 갑질, 직장 갑질 모두 법과 제도 보완은 해결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웃, 동료의 인권 존중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